온실에서 매년 반복되는 해충과 질병과의 싸움에 지치셨나요?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해충이 생겨나고 병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고요. 이런 문제의 99%를 단 한 번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딱 한 번입니다. 오늘 새 시즌을 완벽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온실을 완전히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시간과 돈, 그리고 수고를 크게 덜어줄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우리는 진딧물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응애와 싸웁니다. 역병,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등을 막기 위해 살포하죠. 수십 가지 약을 사고 민간 요법까지 동원하며 주말 내내 씨름합니다. 하지만 적들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온실 구조물 틈새나 흙의 윗부분, 버려진 식물 잔해 속에 숨어 있죠. 해충들은 알을 낳고 곰팡이 포자는 때를 기다립니다. 보통의 살포는 그들에게 그저 가벼운 여름비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표면에 있는 것만 제거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주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조용한 살인마죠. 바로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일 법한 수많은 미세 침입자들, 일명 미생물 침략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각종 곰팡이병의 포자들입니다. 토마토를 순식간에 물러터지게 만드는 역병균, 오이를 하얀 곰팡이로 뒤덮는 흰가루병, 클라도스포리움병은 물론 수십 가지 다른 병균들까지 말입니다. 작물 수확이 끝나면 이 병균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 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실에서 그대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겨울을 나는 해충의 애벌레와 알까지 가세합니다. 응애, 온실가루이, 진딧물, 이 녀석들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자신들의 알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흙의 표면층은 물론 기초의 작은 균열, 폴리카보네이트 이음새 구석구석까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아주 작은 틈새 하나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봄에 단순히 흙을 갈아엎고 온실 벽을 닦는 정도로는 이 적들을 조금 귀찮게 할 뿐 결코 완전히 박멸할 수 없는 거죠. 녀석들은 그저 따뜻한 날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미래 작물에 대한 새로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할 뿐입니다. 이제 이 은신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연 어디에 겨울나기 보금자리를 마련할까요? 여러분의 온실 골조를 떠올려 보세요. 수없이 많은 연결 부위, 틈새,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가 금속 프로파일에 맞닿는 모든 곳들이죠. 우리에게는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미세한 포자나 해충의 알들에게는 아늑한 주거단지 안의 거대한 고층 빌딩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의 끝부분 틈새가 특수 테이프로 막혀있지 않다면 그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곳은 건조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완벽하게 안전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시설에 목재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텃밭 테두리 목재, 낡은 지지대 말뚝 또는 작물을 지탱하는 지지대 같은 것들이요. 다공성 구조를 가진 목재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럭셔리 휴양지나 다름없습니다. 균사체는 섬유질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세척으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완벽한 안락함 속에서 겨울을 보내며 봄이 되면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의 어린 식물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5성급 호텔과 다름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늑한 객실들을
그들로부터 빼앗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방제 노력도 단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단계는 바로 대청소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 비우기라고 부릅니다. 겉만 대충 치우는 표면적인 청소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온실 안에서 고정된 구조물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잎 하나, 썩은 토마토 하나까지 모든 식물 잔해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병균 감염의 주요 온상입니다. 식물을 지지했던 모든 버팀목, 끈, 줄도 빼내야 합니다.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포자나 병원균, 해충의 알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뚝, 품종, 이름표, 양동이, 물뿌리개 등 모든 원예 도구를 밖으로 꺼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소독하기 위해 외부로 옮겨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실은 완전히 텅 비어야 합니다. 뼈대와 흙만 남겨두세요.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충과 병균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적의 은신처와 먹이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작업의 철저함에 따라 우리 전체 소독작전 성공에 적어도 절반이 달려 있습니다. 온실이 완전히 비워지면 이제 물 청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닦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진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첫째, 모든 표면에 쌓인 흙, 먼지, 거미줄, 유기물 잔해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는 우리의 주된 소독 작업이 적을 보호하는 먼지층이 아닌 적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다음 단계의 처리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호스의 강력한 수압을 이용하거나 고압 세척기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세요. 모든 구석, 이음새, 그리고 온실 구조물과 덮개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더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씻을까요? 비싼 세척제는 잊으세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빨래 비누나 타르 비누가 아주 좋습니다. 비눗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스펀지나 솔로 모든 표면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비누는 단순히 표면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곰팡이와 해충이 싫어하는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것은 아직 본격적인 소독이 아닌 결정적인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온실은 깨끗하게 닦고 씻어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교활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포자, 박테리아, 그리고 미세한 해충알들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줄었겠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미세한 틈새에 박혀 있거나 빗자루나 물줄기조차 닿지 않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체로 이들을 처리하려 해도 황상우리든 아무리 비싼 살균제든 이 숨겨진 곳까지는 침투할 수 없습니다. 액체는 물리법칙에 따라 표면을 따라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물리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곳에 침투하여 온실의 전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적에게 단 한 번의 생존 기회도 주지 않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면적인 소탕을 위한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무기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구하기 쉬우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온실의 모든 골칫거리를 끝장낼 터미네이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흔하디 흔한 유황 훈증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해봤는데 소용없던데 하고 말씀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해롭고 위험한 거 아니야? 라며 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두 분 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유황훈증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준비 과정에도 소홀히 하죠. 그 결과 효과는 절반에 그치고 심지어 금속 부품 부식과 같은 온실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뼈대부터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단순하고 저렴한 도구가 모든 병해충에 대한 진정한 대량 살상 무기로 변모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전에 유황훈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저희는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100% 성공을 보장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유황훈증의 마법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화학에 있습니다. 유황훈증제에 불을 붙이면 유황은 공기 중의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하며 연소합니다. 이 반응의 결과로 날카롭고 질식할 듯한 냄새를 가진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가스는 이산화황, 즉 아황상아스라고 불리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분무하는 어떤 액체와도 다르게 가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주어진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채운다는 것이죠. 이 가스는 구조물의 미세한 틈새, 콘크리트나 목재의 모든 기공, 폴리카보네이트의 작은 구멍까지 빈틈없이 파고듭니다. 심지어 흙의 표면층까지 스며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이 가스를 막을 수 없으며 숨을 곳은 전혀 없습니다. 곰팡이 포자, 그리고 월동하는 해충과 그 유충들에게는 이것이 곧 종말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가스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황훈증의 치명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빈틈없는 침투작용이죠. 이 가스는 왜 온실 속 해로운 생명체들에게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이산화황은 강력한 훈증제로, 쉽게 말해 기체 형태로 작용하는 독극물입니다. 첫째, 이산화황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 일반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죠. 이 가스와 접촉하는 순간 이들 미생물에게는 즉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이산화황은 세포 구조를 파괴하여 생존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이산화황은 효과적인 살충제이자 살비제입니다. 이는 온실가루이, 진딧물 같은 성충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응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충을 박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산화황이 해충의 모든 발달 단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알, 유충, 번데기까지 모두 죽입니다. 즉, 단순히 성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충의 번식주기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온실을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살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처리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깨끗하고 모든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소독된 공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그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올바르고 철저한 준비 없이는 유황 연막탄을 사용하는 것이 기껏해야 무용지물이 될 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돈만 쓰고 유황 연막탄을 사용했지만 해충과 질병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온실 자체의 구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연막탄에 불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 필수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 단계는 100%의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마치 외과 수술 준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멸균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그 결과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완벽한 밀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즉 가스는 아시다시피 모든 빈 공간을 채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온실에 틈새가 있다면 가스는 제 역할을 다 하기도 전에 밖으로 새어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농도가 떨어져 살충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온실을 해충을 위한 밀폐된 공간, 마치 가스 캡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테이프, 가능하면 강력한 보강 테이프를 사용하여 모든 틈새를, 단 하나의 작은 틈새도 남김없이 꼼꼼하게 막아주세요. 문과 문틀이 만나는 부분도 확실히 밀봉하고 아무리 작은 환기창이라도 철저히 밀폐해야 합니다. 기초에 균열이 있거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땅 사이에 틈이 있다면 역시 모두 메워주세요. 테이프는 아끼지 마십시오. 온실이 더 완벽하게 밀폐될수록 내부의 유황가스 농도는 높아지고 더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곧 소독의 품질에 직결됩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해충에게는 탈출구이자 여러분의 예산에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했다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두 번째 규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황산 가스가 습기와 결합하면 아황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황산은 금속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이는 매우 빠르고 심각한 부식을 유발하죠. 그러므로 유황훈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온실을 점검하여 아끼는 물건이나 녹슬게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금속 제품을 밖으로 치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삽, 괭이, 전지가위 같은 모든 원예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온실 안에 금속 선반, 물통, 양동이 등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실 자체의 금속 골조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특히 아연 도금된 프레임인 경우에요. 이를 보호하려면 두꺼운 윤활유를 발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는 매우 번거롭고 힘이 많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조한 날씨에 온실 내부도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훈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봄이 되어 반짝이던 온실 골조가 온통 붉은 녹 반점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이전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온실은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건조함이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금속 부식 때문입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아황산가스가 산으로 변해 금속 구조물을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건조할수록 산이 덜 생성되므로 온실에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독 처리 자체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스가 벽, 천장, 토양 등의 습기와 접촉하면 부분적으로 중화되어 산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공기 중 가스 농도가 떨어지고 훈증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습한 표면에 가라앉아 가장 구석진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소독 처리는 건조하고 맑은 날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온실을 세척했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말려주세요. 모든 문과 환기구를 열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조한 온실은 병해충에 강력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필요한 훈증탄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대충 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필요한 양보다 적게 사용하면 가스 농도가 충분하지 않아 해충과 병원균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고만 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낭비일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장지에 적힌 설명서를 아주 꼼꼼히 읽으세요. 제조사는 항상 훈증탄 한 개가 커버할 수 있는 온실의 부피를 명시합니다. 면적이 아니라 부피입니다. 부피를 계산하려면 온실의 길이, 너비,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3m, 세로 6m, 높이 2m의 온실은 총 36세 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필요한 훈증탄 계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조언을 드리자면 항상 약간의 여유를 두세요. 계산상 2005개의 훈증탄이 필요하다면 3개를 사용하세요. 부족하게 써서 일부 해충이 살아남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여 모든 해충과 병원균을 확실히 박멸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훈증제의 계수는 확인했으니 온실 안에 올바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절대로 훈증제를 흙바닥, 나무판 혹은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훈증제가 타는 동안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표면을 태우거나 근처에 마른 잎이 있을 경우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연성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일반 벽돌, 시멘트 블록 또는 보도 블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낡은 금속판, 양동이 또는 오븐용 팬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침대가 안정적이고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훈증제를 온실 전체 길이에 걸쳐 고르게 배치하십시오. 만약 훈증제가 하나라면 중앙에 놓으세요. 2개라면 서로 그리고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십시오. 3개라면 하나는 중앙에, 2개는 양쪽 끝에 배치하십시오. 이는 가스가 공간 전체에 최대한 균일하게 퍼져 농도가 낮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 벽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고열로 인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유황훈증의 효과를 몇 배나 높여주는 진짜 비법입니다. 대부분의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숙련된 농업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알고 항상 활용하죠. 심지에 불을 붙이기 전에 유황을 살짝 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일반 손 분무기를 준비해서 각 훈증기의 표면에 한두 번 가볍게 칙 뿌려주세요. 죽처럼 질척해질 정도로 흠뻑 적시지 마시고 겉면만 살짝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줄까요? 물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훨씬 더 격렬하고 강력한 화학연소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 결과 가스가 훨씬 더 활발하고 많은 양으로 배출됩니다. 훈증기가 천천히 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연소하며 처음 몇 분 안에 매우 높은 농도의 아황산가스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해충에게는 적응할 틈조차 주지 않는 쇼크 요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한 한두 번의 분무가 일반적인 방역 작업을 완전한 초토화 작전으로 바꾸는 마법이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순간, 바로 점화 단계입니다. 이때는 명확한 순서와 신속한 동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출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심지에 불을 붙인 후에는 즉시 온실을 벗어나야 합니다.
방출되는 가스를 절대 들이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가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매우 유독합니다. 그러니 다음 계획에 따라 움직이세요. 점화는 출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훈증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을 너무 숙이지 않도록 긴 벽난로 성냥이나 긴 노즐이 달린 가스라이터를 사용하세요. 침착하되 신속하게 심지 하나에 불을 붙이고 다음 심지로 이동하며 출구를 향해 나아가세요. 문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온실을 빠져나가세요. 훈증제가 제대로 점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는 대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이미 가스가 방출되기 시작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속도와 명확한 계획,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자, 연막탄에 불을 붙이셨고 이제 밖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온실을 완벽하게 밀폐하는 것입니다. 문을 즉시 그리고 아주 단단히 닫으십시오. 만약 미리 문틈을 테이프로 밀봉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온실 전체를 다시 한번 육안으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타는 유황 냄새가 나는 연기가 새어나오는 틈새는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연기가 새는 곳을 발견했다면 즉시 그 부분을 테이프로 밀봉하십시오. 이 모든 조치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최소 이틀, 가능하다면 사흘 동안은 온실에 대해 완전히 잊고 지내십시오. 굳이 안을 들여다보거나 확인하거나 잠시만이라며 문을 살짝이라도 열어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 중 밀폐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가스가 안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이 48-72시간이야말로 온실 안에서 진정한 살균 소독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온실이 이 3일 동안 완전히 밀폐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함께 상상해 봅시다. 초기 몇 시간 동안 공기 중 유황가스 농도는 최고치에 이릅니다. 이 가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온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해충, 진드기, 그리고 그들의 유충과 알은 화학적 화상과 질식으로 모두 사멸합니다. 표면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각종 곰팡이와 곰팡이 포자 역시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이자 이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시작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스는 가장 오염된 토양의 최상층에 스며듭니다. 바로 이곳에 수많은 해충과 병원균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동안에도 가스는 치명적인 작용을 계속하여 흙 속을 수 센티미터 깊이까지 소독합니다. 이렇게 3일간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온실 전체에 대한 강력한 가스 살균, 그리고 이어서 토양 표면 깊숙이 이루어지는 소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복합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고된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새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대대적인 환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잔류 유황가스는 여전히 호흡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 전에 내부 공기에서 가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선택하십시오. 비닐하우스에 접근하여 숨을 참은 채 한쪽 문을 활짝 연 다음 빠르게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다른 문이나 큰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최대한의 맞바람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십시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완전히 통풍되는 상태로 최소 하루, 가급적이면 이틀간 두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바람이 잔류가스를 완전히 날려보낼 것입니다. 내부에 날카로운 냄새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할 때만 들어가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황훈증은 모든 생물을 태워 없애는 거칠고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방법의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해충과 병균을 죽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온실의 생태계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겁니다.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수년간 쌓여왔던 모든 병원균들이 단 한 번의 처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싸움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으로 깨끗하고 살균된 공간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거죠. 이곳에 여러분은 적군이 아니라 필요한 작물과 유익한 미생물을 가장 먼저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는 온실 관리의 모든 철학을 바꿉니다. 끝없는 방어에서 벗어나 시작부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으로요. 자, 이제 요약해 봅시다. 가을이나 초봄에 한 번의 올바른 유황훈증 처리는 수십 번의 여름철 살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 밀봉,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작물과 깨끗한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풍성한 수학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새 시즌을 위한 온실을 준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